안녕하세요. 오늘은 64페이지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날입니다. 자, 교과서 64페이지 펴시고요. 한번 같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거기 먼저 그 생각톡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에서 똑바로 쏘아 올린 그런 똑바로 쏘아 올린 물 로켓의 X초 후에, 자 여기 보시면 X초 후에 이 X라고 하는 이 문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간을 얘기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m라고 했어요. 자, y는 뭘 얘기했냐면 옆에 써져 있네요. 높이. 그죠? 그러면 그 y와 x라는 문자 간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0.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2차 함수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때 자 탐구 1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y는 자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0x를 이런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고쳐보자. 뭐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 구할 때 이제 했던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고쳐보라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죠? 자, 한번 밑에 여백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자 마이너스 5 x 제곱의 개수를 이제 묶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만드느냐면 x 제곱 마이너스 8x 에다가 이제 더합니다. 무엇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8의 반 마이너스 4죠. 그것의 제곱인 16을 더하고요. 다시 한번 빼죠. 그 다음에 자 요 앞에 이제 세 개 항만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6 요것은 앞에 마이너스 5를 곱한 상태로 이제 밖으로 빼내야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5 곱해줘서 밖으로 나가면 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이런 꼴로 만들었습니다. 꼭지점은 뭐 알다시피 4,8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물로켓이 가장 높이 탐구 2를 보세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높이가 가장 클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얼마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 이차함수 여기서 이제 y는 일본에서 다룬 요 이차함수 있죠? 요 이차함수 이제 y가 뭘 말하는 거였냐면 높이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y 값이 가장 클 때 그때가 몇 미터 y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은 자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4 1대 80 4,80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긴 실제로는 이제 x축과 0에서 그 다음에 또 8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차함수가 그려지는데 그때 이 y 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높이니까 그죠? 즉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얼마냐? 80m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 이차함수의 y값, 이차함수의 함수값, y값이 즉 함수값을 말하는데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8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값. 그것은 80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일반화해서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높아심에 짚고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요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요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공을 지면에서 이렇게 던졌어요. 쭉 던져서 80m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이참수의 그래프, 지금 위로 블록인 이 이참수 그래프 이 부분을 마치 공의 궤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중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이참수의 그래프는 절대 공의 궤적이 아닙니다. 이 이참수 요 행위를 잘 보시면, 자, 맨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지면에서 초속 어떤 40m에 똑바로 위로 쏘아 올렸습니다.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로켓은 거기에 뭐 바람의 영향, 그 다음에 그런 공기의 저항,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지금 우리는 없는 상태고,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로켓은 다시 쏘아 올린 그 위치로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위아래 상하 운동이죠. 상하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물로켓의 그 높이에 대한 함수가 시간에 대한 높이 함수예요. 여기서 이제 이 시간,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게 뭐냐면 x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때 높이이지, 이 가로축이 지면으로부터 뭐 어디 몇 미터 떨어진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을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차곡선의 함수 모양이 물로켓의 궤적이 절대 아닙니다. 공의 궤적, 물로켓의 궤적이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에 따른 그때 높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합시다. 자, 한번 우선 요 생각통 밑부분은 쌤 따라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이거는 아래로 볼록인, 그죠? 이차함수네요. 이것도 역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 보려고 식을 바꿨어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렇게 이 이차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래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요 가장 작은 값 이것이 곧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그러니까 함수의 최소값을 말하는 것은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차함수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값이죠.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대로 함수값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x값이 얼마였을 때 y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고, 이때 최대값은 y값인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에 대해서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꼭지점의 좌표가 2,3으로 위로 블록인 포물선의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x가 2일 때 y가 3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가장 크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서 x가 2일 때 y는 3이고요. 그때가 가장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y값인 3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x가 2일 때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x가 2일 때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의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 부분은 밑줄 칩시다. 이와 같이 어떤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한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있겠죠. 최소값은 있어요. 최소값은 얼마냐?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p, q네요. 꼭지점 y 좌표인 q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없겠죠. 위로 계속 쭉 이어져서 뻗어 나갈 거 아닙니까? 제일 큰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즉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p, q가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라고 하면 x가 p일 때 최대 값을 q로 갖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최소값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 위로 볼록인 경우 최소값, 최대값이 각각 있다.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것의 y-좌표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최소값이 될 거고요.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과정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3, 자, x제곱 플러스 2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묶지 않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1을 끄집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뺄 거고요. 그 마이너스 1은 이제 앞에 있는 3과 곱해져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함수는 자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꼭지점의 y좌표 요 값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언제 갖느냐? 그러면 이제 x가 역시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요 값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공교롭게도 둘 다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y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죠? 플러스 5예요. 그러면 자 요거 지금 헷갈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 x-2의 제곱 이렇게 묶이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빌려서 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앞에 있는 마이너스 2와 곱해져서 나오면 플러스 8 그래서 5랑 더해지면 1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2,13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지금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 있겠네요. 얼마? 13이다. 꼭지점의 y좌표다. 그죠? 그다음에 최소값도 같이 다 얘기해야 되는구나. 최소값은 어떻습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 최소값은 없죠. 마찬가지로 요 앞에 1번 문제는 최대값이 없어요. 그죠? 최대값이 없죠. 자, 이번엔 지금 이제 문제 1번까지는 보여되면 그냥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도 역시 최대 최소 이런 걸 구해봤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을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x의 범위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가장 x 값의 최대 최소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y 값의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래 보시면 뭐
P가 뭐 어디 속할 때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이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차 함수 어떤 이제 고등학교 와서 함수를 배우시면 그 함수의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그 2차 함수를 활용해서 뭐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응용된 문제를 풀기 위한 건데,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 관문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무조건 계속 이 과정들을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잘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그만큼 내용도 잘 아셔야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참수의 그래프만 그리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차 함수의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뭐 fx가 지금 a 곱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p, q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설정해 둔 상태예요. 자, 그때 지금 1번 보시면 그 p가 뭐예요?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속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x의 범위가 지금 여기 알파 이상 베타 미만이니까 베타 이하니까 요 지금 선생님이 요즘 첫 번째 그림에서 요 선을 주황색으로 그린 요 부분의 x의 범위입니다. 그죠? 자, x 값이 알파일 때 그때 y 값 함수 값은 어디 있습니까? f 알파 여기 있죠? 그때 요때 요 y 값이 지금 f 알파예요. 그죠? x값이 조금 더 이동을 했어요.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때 요 점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지금 요 점의 y좌표니까 요렇게 y축의 수선을 반을 내리시면 요 점 f 베타보다는 조금 작고요. fp보다는 조금 큰, 그죠? 그런 상태네요. 그 다음에 p까지 됐어요. 그러면 x값이 이제 p면 꼭지점의 좌표잖아요. 요 점의 y좌표는 여기 이렇게 지금 fp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요 값이 지금 q인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x의 범위가 알파, 주황색 알파 베타 사이인데 꼭지점이 지금 p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값 꼭지점 이 그래프의 점들 중에서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꼭지점의 y좌표인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것을 얘기하는데, 그죠? 그럼 요 사이에 x의 범위, 주황색 x 범위에서 그때 y 값들, 점들의 y 좌표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게 어디겠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는 q, 그러니까 x가 p일 때 q, 이게 아마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최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모르죠. 지금 아릴로 블록인 이차 함수의 경우에는 자, 꼭지점이 가장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x값이 pa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함수값은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얼마큼 증가를 하는지 그거는 뭐 비교를 해 봐야죠. 그래서 점점 퍼져질수록 p값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x값은 함수값은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뭐 f 알파나 뭐 f 베타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위로 블록이다. 지금 이것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 블록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역시 p가 지금 알파와 베타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라면 p, q q라는 게 지금 전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최대값인데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도 당연히 최대값이겠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1학년 2반, 뭐 1학년 10반에서도 제일 잘생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의 가장 최대값이 역시 여기에서도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역시 최소값은 뭐예요? 양끝값 f 알파와 f 베타 요 둘 중에 한 값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요. 이게 더 작아 보이네? 정확하게 그리지 않은 건데, 그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P가,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알파 베타 사이에 속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인 이 그림을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 여기 P, Q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X의 범위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예요. 여기입니다. 그때 Y 값들은 지금 요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그래프. 그러면 Y 값들은 요 점부터 요 점, 요 Y 값들 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게 가장 큽니까? F 베타가 가장 크죠? 그죠?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갔나요? 베타일 때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F 알파가 가장 작네요. 그거는 언제? 알파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뭐 X 값이 잘 작을 때 그런 걸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세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을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위로 블록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상황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난다라면 이제 뭐를 비교를 하느냐? 지금 이와 같이 x 값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자 꼭지점의 값, 꼭지점 그 다음에 f 알파, f 베타 세 값을 구하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밑에 있는 두 번째 내용처럼 알파 베타 사이에 끼어 있지 않다면 f 알파나 f 베타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최대 최소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1번 경우처럼 이렇게 알파 베타 사이에 끼어 있다면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를 갖겠죠. 그리고 나머지 f 알파나 f 베타 중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값을 모두 다 구해 보고서 그러고 나서 그 비교를 하시면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그 x의 범위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것들은 비교를 먼저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예제 1번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자 x값의 범위가 이렇게 0, 3 사이로 나와 있어요. 0 이상 3 이하 이참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뭐 비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그래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도 배웠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 꼭지점의 좌표. 근데 이제 꼭지점의 좌표도 한번 필요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x-2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4 나오죠? 마이너스 3 해야 같아지겠네요.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냐면요 2,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x가 0일 때, 그러니까 y절편이 얼마냐면 1이죠. 상수항 1이죠. 그래서 0,1 지납니다. 이런 거 디테일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2, 마이너스 3. 여기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지나네요.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x는 지금 0에서부터 3 사이입니다. 0에서부터 자 3. 자, 근데 3이 뭐 여기쯤에 3이 있을지 아니면 이쯤에 넘어가서 3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이제 근데 지금 꼭지점의 x좌표 2가 지금 0, 3 사이에 끼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최소값은 같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최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은 자 양끝점 0과 3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f0은 얼마냐면 자 0은 1이죠. 그 다음에 f3은요 3은 원식에다 넣어주면 3의 제곱 9 빼기 36 더하기 1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6? 이 값이, 이 값보다 지금 이 값이 제일 크네요. 그 세 값을 비교해 봤을 때, F0. 이 값이 제일 크고요. 그죠? 아, 계산이 뭐 잘못됐네. 계산이 잘못됐네. 어, 자, 3을 넣으면, 3은 9 마이너스 12죠. 12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래도, F1, F0, 1의 값이 이제 최대 값이 되네요. 그래서 최대 값은 1이고요. 최소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울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자, 바꿔봅시다.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죠? 전개하면요. 자,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플러스 3이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5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예요. 그 다음에 y좌표는 0,3이죠. 상수항. 그래서 자, x가 0일 때 3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일 때 5입니다. 여기가 3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왜 안 나오냐?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보시면 0과 1이에요. 0과 1 사이입니다. 그죠? 그럼 꼭지점에 좌표가 안 들어가요. 0이 뭐 어디가 1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1인지 여기가 1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0과 1 사이를 뒀을 때 x값은 자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어때요? 작아지죠. 그죠? 자, x값이 0에서 1로 커짐에 따라서 y값은 3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작아집니다. 밑으로 지금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최대값은 x값이 제일 작을 때 같겠죠. 그래서 최대는요. x가 0일 때 y값 얼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는 x가 1일 때네요. x가 1일 때는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4 더하기 5인가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경우에 따른 그 뭐 언제 뭐 x 위로 블록일 때는 뭐 x 값이 크면 클수록 y 값이 뭐 이걸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야 돼요. 자, 문제 2번, 3번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좀 뿌리를 쓸게요. 자, 꼭지별 좌표를 구해보면요. 예, 자, 1번 문제예요. y는 자, x-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x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자, 우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1,4가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는 5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5입니다. 아래로 볼록이.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인데, 좀 요 범위에서요. 그죠? 자,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년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있을 텐데, 이차함수는 그 꼭지점의 좌표, 뭐 PQ 막 Q일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1에 해당하는 건데요. x는 1이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 얘기를 또 x값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y값은 이제 아래로 불러인 경우엔 커지는데요. y값이 커지는데 같은 거리만큼 벌어졌을 때 증가하는 y값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보시면 자 지금 1이 꼭지점의 x좌표고요. 그러니까 x는 1에 대해서 지금 좌우 대칭입니다. 그러면 자 3, 그 3을 보시면 1에서 두 칸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보시면 1에서 마이너스 3칸. 결국에는 이제 왼쪽이다 뿐이지 이제 3칸 간 거죠. 그죠? 그러면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로 간 게 더 멀어졌다. 그리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뭐 구해 본다라도 뭐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굳이 구하지 않고서도요. 자, 최대값이 얼마란 걸 알 수 있냐면 최대는 마이너스 2에서 가질 것이다. f-2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f-2. f-2는 얼마입니까? f-2는요. 13? 그죠? 그 다음에 최소는 딱 봐도 지금 꼭지점에 좌표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f1, 즉 4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이번 문제는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4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이네요. 그죠? 여기.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인가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3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 이거는 위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3,13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3,13 그 다음에 y좌표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이 그죠?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 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우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어때요?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대는 x값이 제일 클 때, 즉 x값이 2일 때 같겠죠. 얼마입니까?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3이니까 12이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x값이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까지만 오늘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문제 3번 같이 한번 봅시다. x값이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일 때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거꾸로 알려줬어요. 그죠? 그때 그 범위, 똑같은 범위 안에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라. 단 K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요. 지금 K값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죠. 자, 한번 그래도 봅시다. 자, 우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 볼 거예요. Y는, 자, 요 식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보면 꼭지점의 X좌표는 알 수 있죠. x-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자, 2, k-4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x값, 꼭지점의 x좌표 2가 자, 보시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끝에 점이네요. 경계점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지금 뭐 K 값을 모를지라도 뭐 K 값이 뭐 대략적으로 그립시다. 자, 지금 보시면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가로로 볼록이니까 계속 감소하다가 2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바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x값이 증가하는 동안 지금 y값은 쭈루룩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 여기서부터 2의 함수값 여기까지 쭈루룩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x값이 지금 여기서의 지금 뭡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그걸 통해서 이제 뭐를 이제 구해야 되냐면 k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요 최소값은요 언제 가지느냐? 이 값은 x가 2일 때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f2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f2는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k고요. k 마이너스 4죠. 이 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하니까 k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얼마냐? 최대값은 x값이 지금 클수록 y값은 작아지니까 x값은 x값이 이제 마이너스 4로 제일 작을 때 y값은 제일 크고 그게 최대값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f-4는요. 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16 플러스 16 플러스 k인데 k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31 이 값이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지금 거꾸로 이제 최소값이 주어진 경우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제 꼭지점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 보셔야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있구나 없구나를 통해서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를 판단하시고 그걸로 이제 k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시간이 이제 종칠 때까지는 조용하게 자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 복귀해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